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네 가지는 가장 중요한 뇌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뇌발달이 중요하다는 말 자주 들리는데요. 뇌가 발달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요즘 워낙 뇌발달 많이 하기는 하는데 막상 뇌발달이 뭔가? 라고 물으면 사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아이들 뇌 안에는 수천억 개의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이 신경세포들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서로 연결되면서 회로를 만들어 가는데 그 회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뇌발달입니다. 이 회로들이 잘 만들어져야 아이들이 세상을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활동들을 원만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기들이 태어난 직후에는 사실 눈도 못 뜨고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죠. 근데 몇 주가 지나면 엄마 목소리에 반응을 하면서 엄마가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샥 돌리는 시기가 와요. 이거는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니거든요. 이 행동 뒤에 뭐가 있냐면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 능력, 그리고 그 소리가 엄마라는 걸 인식하게 도와주는 기억 능력, 그리고 그쪽을 보고 싶다는 의지, 그리고 고개를 돌리도록 지시하고 실제로 고개를 돌리는 이런 운동신경까지 아기 뇌의 여러 가지 영역들이 동시에 연결되어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 생애 첫 주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세상을 경험하면서 아기가 스스로 뇌발달을 해나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뒤집기나 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시기가 됐으니까 이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아기들이 서기를 하려면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가,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나, 그리고 일어나면 뭘 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야 되거든요. 아기들이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정 능력, 그리고 근육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시각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서고 싶다는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신경회로들이 연결되었을 때 작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보여주는 이 작은 행동들 하나하나는 사실 뇌 속에서 수많은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신경회로들이 가장 활발하게 연결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0세부터 3세까지입니다. 이 36개월 동안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연결 회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시기를 뇌발달의 골든타임 또는 두뇌의 급성장기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기의 뇌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달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뇌발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 환경이고 경험이고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아이들이 어떤 자극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감정이나 기억력, 집중력, 사고력, 사회성까지 평생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의 뇌발달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까요? 사실 뇌발달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 네 가지는 사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뇌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즐겁게 먹는 경험과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아이들이 잘 먹고 골고루 먹는다는 건 곧 뇌가 자기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료를 잘 공급받는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음식을 즐겁게 경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편식을 줄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식사 경험, 긍정적인 식탁 경험은 대체로 이유식을 시작하는 6개월 전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먹어보고 스스로 만져보고 하는 경험을 허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주도 이유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아이주도 이유식을 한다고 해서 꼭 핑거푸드를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쌀죽으로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기가 수저를 직접 만져보고 수저를 입으로 옮겨보고 음식과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처음에는 거의 먹는 것이 없고 다 흘리겠죠? 하지만 돌 이전에는 수유가 여전히 주식이기 때문에 먹는 양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아이 스스로 음식과 친해지고 탐색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애착입니다. 아이와의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표현하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읽고 그에 맞게 반응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졸려서 칭얼칭얼대면서 표현을 한다면 잠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배고프다고 표현하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배부르다가 표현하면 억지로 먹이지 않고 좀 멈춰주고,
놀이에 몰두한다면 함께 같이 몰두하면서 집중해서 놀아주고, 흥미를 잃고 놀이에서 조금 더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쉬게 해주거나 자연스럽게 다른 활동으로 전환해주고, 아이가 신호를 보내고 엄마가 그 신호에 맞는 반응을 해주고, 신호를 보내고 반응하는 이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아이는 내가 느낀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표현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알아주고 도와주는구나 라는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안정된 애착의 시작이고요. 이 경험이 뇌 속에서는 감정 조절력, 공감력, 자기 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회로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님과의 이런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핵심인 거예요. 네, 뇌 발달에 필요한 세 번째는 놀이 환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이가 중요하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우리 집 일상은 너무 단조로워서 아기한테 자극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시선이고 아이들의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한테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해 보이는 것들이 이제 막 세상을 시작한 아기들에게는 전부 다 새롭고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식탁 위에 수저가 있는데 여기 반짝반짝 햇빛에 반사되는 모습들, 그리고 커튼이 그냥 흔들리는 모습들, 손을 씻을 때 거품 하나가 꼭 올라와 있는 이런 거품 하나, 사소하고 평범한 장면들이 아이들한테는 재미있는 놀이이고 학습이고 자극이고 탐색의 대상이 됩니다. 앞서서 뒤집기와 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사람과 거의 접촉하지 않고 동물 무리에서 자란 늑대 아이 사례를 보면 앉기나 서기 같은 인간의 기본 발달 기능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신체는 준비되어 있지만 그 기능을 발휘하게 해줄 사회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그 기능이 뇌 안에서 회로를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돌려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 아이들이 뒤집기나 서기를 다 하고 있죠? 이거는 엄마 아빠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이에게 뇌 발달에는 정말 중요한 자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해야 할 일은 뭔가 특별한 걸 제공해야 된다라고 부담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관심을 갖는 것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적절하게 읽어주고 반응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는 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잘 자야 잘 큰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은 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자야지 뇌가 잘 자라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깨어있는 동안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면서 수많은 경험과 자극을 쌓아가죠.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뇌의 연결 회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회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느 시점이냐? 바로 잠을 자는 동안입니다. 잠을 잘 때 아이가 기억해야 될 것, 그리고 버릴 것, 그리고 감정과 연결된 것, 그렇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회로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잠을 잔다는 건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낮에 쌓은 경험과 자극을 뇌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잠을 잘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잠의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감정이에요. 아기가 잠을 잘 자지 못하면 다음날 유난히 짜증을 좀 많이 내고 집중을 좀 못하거나 괜히 울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느끼신 적이 많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아기가 정보를 처리하고 감정을 회복하고 자기 조절력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 시기의 수면은 그 어떤 시기보다 민감하고 결정적인 뇌의 발달 속도나 시냅스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충분하고 안정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잔 아기일수록 새로운 걸 더 잘 기억하고 새로운 상황에 덜 예민하게 반응하고 스스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네 가지 모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근데 이 네 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연결된 하나의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편안하게 먹고 안정된 애착을 느끼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놀이하려면 그 바탕에는 잘 자는 것이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반대로 아기의 잠이 부족하면 그날 아이의 기분, 집중력, 놀이, 먹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하나를 꼽자면 수면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가 잘 자도록 도와주려면 부모님들은 어떤 걸 해줘야 할까요? 네,
사실 아기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공간은 편안한지, 하루의 활동량은 적당한지, 자는 시간은 어느 정도 일정한지, 스스로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관통 수유나 깨는 패턴은 어떤지 등등등. 수면은 한 가지로 딱 해결되는 문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 앞으로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수면의 바탕이 되는 규칙적인 하루 일과 만들기를 먼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루 일과가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중 언제 깨어 있고 언제 배가 고프고 언제 자고 싶은지 이 모든 게 리듬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먹고 놀고 자고 다시 일어나서 먹고 놀고 자고 또 산책하고 목욕하고 잠자리에 드는 이런 흐름이 매일매일 비슷하게 반복이 되면 아이는 지금이 무엇을 하는 시간이겠구나, 이 다음에는 어떤 활동이 이어지겠구나 하고 하루를 예측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안하게 잠을 들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포인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기상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기입니다. 물론 아기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똑같은 시간에 딱 맞춰서 자고 일어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을 어느 정도는 정해두어야 몸이 그 흐름을 기억하고 하루 전체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당한 활동 시간을 확보하기입니다. 아이를 너무 일찍 덜 졸린 상태로 눕히게 되면 아직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잠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매우 짧게 자고 일어나겠죠. 반대로 너무 오래 깨어 있으면 과하게 피곤해져서 오히려 잠들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개월수가 늘어날수록 한 번에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개월수별 깨어있는 시간을 확인하시고 우리 아이가 언제쯤 졸려야 하는지 관찰하면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는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잘 자는 아기들의 대부분은 잠들기 전 매일매일 비슷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걸 수면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기한테 졸음 신호가 보이면 조명을 좀 어둡게 하고 기저귀를 갈고 수면 조끼를 입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고 잘 자라고 인사하는 이렇게 간단한 순서라도 매일매일 반복하면 아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고 이제 잘 시간이구나를 인식하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의 뇌발달에 꼭 필요한 4가지 요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수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가 자는 시간은 단순히 휴식 시간이 아니라 뇌가 발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수면 환경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보다 자세한 수면 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초보 엄마들이 유쾌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